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익선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계기판은 210까지 있지만 60으로밖에 달릴 수 없는 것. 네, 영화 러브 미 이프 유 데어에 나온 말인데요. 어른이 된다는 건 가능성을 갖고 있음에도 사회적 한계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 사회가 원하는 속도로 살아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자신도 안전하게 살기 위해 폭주하지 않고 남보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간다는 뜻도 될 텐데요.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장훈, 이승환, 이소라, 윤도현, 리아의 목소리가 다 나오네요. 산호라면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중년들의 마음 줄여서 중심, 중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취미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취미생활 독서도 하고 신문도 2가지 보고 건강에 대한 거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에 대한 것도 읽고 오전하고 저녁으로 그건 일 다 해놓고 책 읽죠. 독서를 통해서 느끼는 바가 있다는 거는 마음의 수양도 되고 도움도 되죠. 많이 정보도 얻고 사실 1시간 반씩 책 본다는 게 또 쉽지 않아요. 주로 이제 아침에 신문 2가지 딱 보고.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이라는 책을 좋아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끔 많이 이렇게 유도를 해줘요. 책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부정적이거나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이런 책을 읽음으로써 마음의 순환을 일으키죠. 이게 끊임없이 마음을 가꾸어야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현대의 삶이 각박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을 순화시킬 수 있는 게 이렇게 독서나 그림이나 이런 취미 생활로 좀 맑은 영혼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독서 얘기 2분 해주셨는데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혹은 뭐냐고 쓰라고 하면 독서, 영화, 감상 이런 거 많이 대답하죠? 여러분은 어떤 취미 갖고 계세요? 혹시 독서나 음악 감상이라면 좋아하는 책과 좋아하는 음악, 영화라면 좋아하는 영화, 또 등산이라면 제일 좋은 산, 사진이라면 제일 근사하게 찍었던 장소, 요리라면 자신 있는 음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 보내주시겠어요? 저희 문자 샵 0945입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진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상품은요.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 토닉, 일산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 워터파크 입장권 2매씩,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화요일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중심 주제는 취미입니다. 일단 취미 이야기 샵 0945로 먼저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혜린 포플러 나무 아래. 인연이 운명이 되는 만남, 하지만 안타깝게도 악연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마다 마련한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문제는 화병이야. 오늘 이 불 꺼주실 분 모셨습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의 김성묵 이사장이세요.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란노 아버지학교가 잘 알려진 곳이긴 하지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번 21년 됐는데요. 네. 가정을 회복시켜야만 사회가 건강해진다. 그런데 이제 가정의 중심에 이제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가정의 순위,
이 국가의 수준을 결정짓고 그 가정의 수준을 결정짓는 사람이 아버지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들을 좀 이렇게 회복시키고 네. 가정의 중심에 되돌려보내는 그런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21년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까? 뭐 좋아진 분들은 좋아졌고요. 네. 또 양극화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네. 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배우려는 사람들은 열심히 또 살면서 적용하면서 좋아지고 있고 또 남자들의 특징이 바쁘고 또 뭘 배우길 싫어하거든요. 내가 배울 게 뭐 있냐 그래서 또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양극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 부권 회복에 이제 초점을 맞추신 걸 보니까 그만큼 아빠들이 힘들다라는 역설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아버지들이 키친만 하고 살아도 됐는데 요즘 아버지들은 돈도 벌어다 주고 뭐 다들 한 얘기 그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는 잘하고 있는데 왜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모르겠다. 네. 가정에서.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제 상담을 해보시면은 아버지 문제가 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아버지들이 되게 이제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우면 이제 경제적인 그 불안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네. 있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아버지들이 제일 가정적인 면으로 보면 가정에서 이제 가족 지금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 가족 관계 때문에 제일 그 두려워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옛날보다 더 열심히시거든요. 네네. 일도 하시고 주말에 아이들과도 놀아주시고. 네네. 그런데도 아빠들은 마음이 불행하다. 자, 오늘 아버지 문제 얘기를 할 텐데요. 내가 아버지로서 참 이런 점이 힘들다. 이런 건 참 궁금하다.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나?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텐데 저희 문자 받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투트랙으로 갑니다. 하나는 당신의 오늘의 중심에서 아까 취미 문자를 여쭤봤고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코너 위기의 아버지 가정에서 살 곳이 없다. 아버지에 관련한 문자가 내 경우인 경우에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샵 0945 질문 받겠습니다. 우물정 0945 유료 문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과거보다 추락한 위상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문제입니까? 그런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이게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소통. 예.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세기는 이제 뭐 공감의 시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남자들은 이 공감이라는 개념 자체를 배워본 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원시 시대부터 남자들은 사냥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냥하는데 뭐 감성이 뭐 그거 하면 뭐 절단나는 거거든요. 아하. 예, 그리고 또 농경 시대도 마찬가지고 네. 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늘 열심히 땅 파고 일하고 잡고 죽이고 하는 게 이제 남자들의 일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21세기 들어와서 뭐 소통 얘기하고 공감 얘기하니까 이게 우리 남자들한테는 가장 큰 어려움이자 두려움이죠. 그렇군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남자들한테 여러분 아내와 대화하는 게 편하세요? 설거지하는 게 편하세요? 그러면 10명이면 10명이 다 설거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지 아내하고 얘기하는 건 두렵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아내들이 그건 모르거든요. 가족들은. 네, 그렇군요. 소통이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네네. 주셨습니다. 저에게 상담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요거 사연을 먼저 들려드리고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3일 네, 사연 먼저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중3 고2의 딸 둘을 키우고 있는 52의 아빠입니다. 한때는 아들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딸들 어렸을 때는 딸아이들을 보고 싶어서 칼퇴근할 정도로 지금 말로 딸바보 같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고학년이 될수록 엄마하고만 쏙닥쏙닥이더군요. 내심 섭섭했지만 성이 다르다 보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이 저는 지방 출장에 회사 생활이 바빠졌고 이직도 있어 집안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들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제 낙이라곤 주말에 딸들 얼굴 잠깐 보는 건데
딸들은 친구 만나느라 집에 붙어있질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 애들 중학교 때부터 눈화장도 하고 옷도 너무 짧게 입는 거예요. 요즘 세상도 험하고 저는 딸 둘 가진 아비라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잡아놓고 얘기를 했지만 팩팩거리기만 하고 아빠는 내 마음을 모른다느니 이런 얘기만 하더군요. 몇 번이나 얘기를 했지만 말이 안 통하고 이젠 아예 말도 안 하고 나가고 심지어 밤에 우리 눈을 피해 나가는 것 같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딸 애들 방을 싹 뒤져서 이상한 화장품부터 쏟아버리고요. 이상한 옷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통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물론 하나하나 관리를 했죠. 이젠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어느 토요일 저녁 거리에서 첫째 딸과 마주쳤는데 남자애들과 어울려 있는 딸아이 눈에는 아이라인인가 뭔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이 뒤집혀 당장 딸아이를 끌고 들어오고 아이는 울고불고 저는 아이 머리까지 잘라버릴까 하다 간신히 참았습니다. 제 방법이 너무하다고요? 제가 원한 건 공부를 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회가 위험하니 좀 조심하자. 집안의 가장이다 보니 우리 딸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며칠 후 제 딸아이가 일기장에 저에 대한 갖가지 욕과 함께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싫고 무섭고 괴물 같다라고 써놓은 걸 봤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세상의 괴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는데 딸애는 절 괴물로 봤던 겁니다. 그제서야 제 아내, 딸들이 절 어떻게 보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흠칫흠칫 놀라고 손을 내밀어도 멀찍이 도망가는 가족. 그날 이후 모든 의욕을 잃고 퀭한 눈으로 아내와 딸을 보고 매일 밤 술을 마시는 절. 가족은 슬금슬금 피합니다. 가족 안에서 저란 존재는 뭘까요? 제가 다시 딸들에게 존경받는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역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샵 0945 우물정 0945 문자 열어두었습니다. 근데 이사장님, 이분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해지신 것 같아요. 예, 참 같은 아버지로서 참 가슴이 아프네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딸을 사랑하는데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딸하고의 소통하는 방법이 지금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항상 옳은 말을 하거든요. 네. 관계의 문제는 나는 항상 옳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감정이 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부모들하고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늘 질문하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 부모님들이 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다 맞아요. 그러면. 근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면 반응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엉뚱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은 또 감정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 말이 틀렸냐? 네. 틀린 거 있으면 대봐라. 근데 될 게 없거든요. 다 맞는 말 하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접근하는 방법, 반응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관계는 접근과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모티브에서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그런 네네, 방송이 있잖아요.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인데. 네. 사실은 아이가 달라지는데 누가 달라졌냐면 부모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부모가 접근하고 반응한 방법이 태도가 달라지니까 애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이게 접근하고 반응하는 문제가 네. 사실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러네요. 역시나. 사랑은 하지만 네. 사랑하고 있거든요. 예. 아이들도 아빠를 사랑하고 있고. 그럼요. 네. 저도 이 아빠는 괴물이라는 그 편지를 썼다는데 제가 어느 강의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들이 자기만 들어오면 온 가족이 바퀴벌레 사라진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정말 보고 싶어서 그 채취라도 맡으려고 그 방에 들어갔는데 네. 아들 밑장이 있는 거예요. 네. 중학생 아들. 네. 근데 밑장을 우연히 열어봤는데 봤더니. 오늘은 그자가 오는 날이다. 지방에서 이제 가끔 올라오시는 어머, 분들이요. 어떡해. 그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진짜 이분도 죽고 싶었다는 이게 사실은 이제 그렇군요. 소통의 문제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요일에 만나는 문제는 화병이야. 아버지의
아버지 또 자녀의 갈등에 대해서 두란노 아버지학교 김성무 이사장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4451님이 어디까지 아이들의 행동을 참아야 하는 건지 훈계와 포용의 경계선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샵 0945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에서도 이제 문제는 화병이라 계속 갈 건데요. 샵 0945로 문자들을 주르륵 주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 아버지 얘기 중인데 3107님, 저는 두란노 아버지학교 수료자입니다. 네, 처음에 억지로 끌려가서 참여했는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것 같은 경험을 했는데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자녀와의 구체적인 소통 방법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안녕하십니까. 가수 윤수일입니다. 저는 주파수를 돌리다 보면 항상 YTN 라디오에 멈추게 되더라고요. YTN 라디오에서는 시사, 경제, 생활정보 그리고 날씨와 교통정보까지 저에게 플러스가 되는 뉴스가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제 노래 가사처럼 언제나 저를 기다리는 YTN 라디오. 내 오랜 친구 같은 라디오. 저 윤수일은 언제나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가 10시 38분입니다. 오늘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김성무 이사장 모시고 매주 화요일 코너 문제는 화병이 아버지 위기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쭉 해드렸더니 3041님. 저는 아버지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거칠게 다루면 아이도 거칠어집니다. 살살 부드럽게 다루면 딸 아이도 부드러워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4992님도 아빠가 시작을 잘못한 것 같아요. 요즘은 짧게 입는 게 대세예요. 유행이란 거죠. 우리도 학창시절 나팔바지 장발머리 유행했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해서 딸들에게 들려주세요. 아마 마음을 열 겁니다. 이렇게. 이제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분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소통의 이제 첫 단추. 네, 소통의 첫 단추가 우선 이렇게 화장 때문에 얘기하는데 네. 왜 애들이 화장을 하고 싶어 하는지 초등학생도 합니다. 네, 초등학생도 다 네. 하거든요. 지금 하나 이제 어떤 문화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흐름인 것 같아요. 예. 경향인데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거고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한테는 어떠냐면 그 열등감이 남과 그런 많은 열등감에 쌓였을 때거든요. 가장 큰 열등감이 뭐냐면 이제 외모. 그 성적이나 뭐 집안 뭐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이제 예뻐지고 싶다. 그런 또 남들이 다 하니까. 네. 또 그런 어떤 요즘 말하는 어떤 동료 패거리 문화 같은 게 있거든요. 예. 누가 뭘 신으면 나도 그거 신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아이들이 굉장히 독립성이 강하다는 거. 나는 나다. 그래서 간섭을 받고 싫어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사춘기 되면 나는 이제 사실 사춘기의 이 갈등은 뭐냐면 일종의 독립전쟁이거든요. 독립전쟁. 그러니까 독립을 시키면 안 되는 건 이제 부모도 알거든요. 아직 그런 나이가 아니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독립을 안 시키려고 누르다 보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독립전쟁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때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막 방에 들어가서 다 없애고 이건 아주 최악의 방법이죠. 예, 최악의 방법이죠. 무례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분노하게 돼 있거든요. 분노. 예,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이제 취하시면 안 되고 네. 아이들 그때부터는 정말 사춘기 때부터는 이제는 오히려 부모지만 친구 같이 이렇게 접근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친구 같은 아빠가 이때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는 다 풀어놨다가 갑자기 좀 아이들이 사춘기 때 약간 좀 이렇게 일탈을 하면 네. 일탈이 아니라 우리 눈에 안 맞으면 이제 그때부터
확 조이려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약간 좀 엄격하게 키우면서 크면서 슬슬 이렇게 풀어주는. 그럼 게 엄격한 시기는 어느 때까지가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춘기 전까지는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좀 이렇게 하다가 사춘기 때 시작되기 전에 이제 살짝 조금씩 아이들이 그 독립을 하는데 풀어주는 게 조금씩 이렇게 자유를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그런 걸 이제 잘 수용하면서 되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게 있거든요. 네. 아이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거. 그래서 이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거든요. 먼저 사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과하는 게 중요하죠. 사과도 지금 안 받아들일 테세요. 너무 화가 나 있어서. 네, 그래도 아버지가 얘기 좀 하자. 얘기를 하는 거. 그다음에 1대1로 이렇게 저는 아버지께서 이제 1대1로 대화를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집보다 바깥이 낫죠. 집보다 바깥이 좋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에 아. 또 우리는 그런 것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의식까지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자꾸만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고요. 긍정적인 면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덜렁덜렁 하는 것을 그렇게 나쁘다고 그랬는데 넌 여자가 왜 이렇게 덜렁덜렁 그랬는데 사실은 그걸 사랑하는 이유를 찾으면 널 굉장히 솔직하구나. 너 명랑하구나. 사실 이런 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너 이렇게 너는 시대를 앞서간다. 정말 이건 너 패션 감각이 무슨 탁월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엄마 역할도 크지만 같이 가족 회의를 하면서 이런 것도 이런 성향에 대해서 이런 그런 문화적인 경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연스럽게 좀 얘기 좀 하고 아빠의 생각, 엄마의 생각은 어떤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어느 선까지 이렇게 그 정도는 괜찮은데 사실 엄마 아빠가 이걸 막는 이유는 너희들을 걱정해서 그렇다. 지금 이 아이들이 그 화장을 하는데 지금 화장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그 문제점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요. 건강의 문제가 다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모공이 넓어지는데.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네. 알려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사과할 건 사과하시고 네. 그다음에 아버지가 정말 너희들 사랑한다는 이게 지금 이게 정서적인 유대감이 없어요. 여기 제가 보니까.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분이셨고 좀 네. 마음의 거리가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제가 아이 때 젊은 아빠가 저를 안고 있는 사진을 보는 순간에 네. 눈 녹듯이 예. 어머 아빠가 나 이렇게 사랑했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일부러 이렇게 틀어가지고 네. 보여주는 뭐 그런 것도 상당히 좋죠. 사실은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네. 근데 아버지들이 사실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훈련을 좀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또 그렇게 어렵지만 그렇게 접근해서 잘못한 거는 사과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말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네.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곱다. 혹시 부인, 그러니까 엄마와 연합작전을 펼쳐야 될 상황이 있나요? 그렇죠. 엄마하고 아빠하고 하나 돼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엄마가 지금 여기 엄마 입장이 지금 안 나왔는데 엄마가 이게 아빠를 또 이렇게 당신이 뭘 한다고 그러면 또 아빠는 더 화가 나니까 더 그런 쪽으로 수긍이 될 것이고 네. 또 아이들은 또 아빠 말을 더 안 듣게 되고 그러니까 엄마 역할이 상당히 중재해 주는 게 저는 제 엄마들이 조금 이런 문제는 좀 여성의 이런 심리를 잘 모르니까 저도 사실은 뭐 아들만 둘 키워가지고 잘 모르지만 여성의 심리를 조금 이렇게 설명을? 네, 아빠한테 좀 설명을 해주고 그렇군요. 또 엄마들이 이런 게 나서면 엄마들은 야단을 치더라도요 감정 처리를 잘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아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방 풀리죠. 금방 푸는데 네. 남자들은 아버지의 경우에는 감정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처리해 나갈지 이제 그걸 몰라요. 그래요. 자존심도 네, 있고 네. 뭐 다 어려우기 때문에. 맞습니다. 문자들을 주르륵 주셨어요. 좀 보겠습니다. 5788님. 우리 남편은 딸에게는 딸바보 너무 좋고 아들에게는 정말 엄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이런 댓글 많으시죠? 예, 보통은 딸하고는 관계가 좋고 아들한테는 엄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자기의 분신이라고 생각하고 네, 네. 또 아들한테 거는 기대가 많거든요. 특히 장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가 장남들은 그렇게 돌봄을 많이 받았는데도 장남들이
대체로 아버지가 되는 분노들이 많아요. 나중에 네. 상처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워낙 그 걷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장남과 처남 사이에 직업도 달라진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장남들은 대개 그 안정적인 직업, 뭐 교사나 뭐 이런 이제 또 교수나 이런 저 군인 뭐 이런 사람 장남이 많고 처남들은 뭐. 그렇죠. 626424님. 우리 부부는 둘 다 엄한 편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엄마 아빠 중 어느 쪽이 엄하게 훈계를 해야 되나요? 네, 그거는 이제 가정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엄마가 조금 옛날에 이제 뭐 그 엄부 자모 이렇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데 엄마가 조금 더 엄격하면 아버지는 방향만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네. 엄마가 조금 더 엄해주면 엄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푸니까. 금방 푸니까. 아하. 아빠는 풀지를 못하기 때문에 선sin공세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더 오히려 좀 더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드는. 예. 그렇군요. 7747님 화장이 문제가 아니라 화장을 시작하면 나쁜 일을 계속하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고 내 아이를 못 믿어서 걱정하는 거죠. 라고 또 긍정심을 주시네요. 네, 그런 면도 있죠. 네. 자, 오늘 아버지 위기에 대해서 소통에 대한 핵심을 딱 짚어주셨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됐거든요. 불안노 아버지학교 김성무 이사장님께서 끝으로 한 말씀 주십시오. 네. 아버지들이 좀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정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아빠다.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좀 인식해 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첫 번째 영웅이고요. 첫 번째 영웅. 딸의 첫사랑이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 그 아들한테는 영웅을 좀 경험시켜 주는 게 중요하고 딸들한테는 첫사랑을 경험시켜 주는 것이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죠. 네. 아버지가 좀 접근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어떤 방식이든. 예, 어떤 방식이든 사랑한다, 뭐, 잘못했을 땐 미안하다는 얘기할 수도. 어깨를 툭 치는 것도 접근이죠. 그렇죠. 나는 너를 믿는다든지. 그래서 나는 너 때문에, 네가 내 사랑하는 이유라든지. 그런 거 문자 메시지 같은. 문자. 예. 문자 좋아요. 오늘 같은 지금 아빠들이 한번 이렇게 아들, 딸들한테 문자 맞아요. 주시면 아빠 왜 이래? 그럴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좋죠. 네, 그렇더라도. 좀 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아이들을 좀 많이 네, 안아줘라. 네. 딸들도 손을 꼭 잡아주고. 참 좋은 말씀이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저희가 사실 타겟이 있습니다. 5, 6, 70대 엄마 아빠들 응원하는 프로라서요. 네네.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자, 오늘 한번 하시죠. 자, 두란노 아버지 학교 김성무 이사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노래 들려드리면서 네, 문자 좀 할까요?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당신의 중심 그 주제로 취미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0031님이 음악 감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취미가 그러냐고 하지만 저는 음악 감상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에 음악 감상실이 따로 있어서 자주 갔었는데 이제는 따로 음악을 들을 곳이 없어 아쉽습니다. 음악 감상실 세대 알 것 같습니다. 딱 우리 당신의 전성기 오늘 주 청취자시군요. 4381님 오래된 책에서는 묵은 종이 향이 납니다. 그 향이 너무 좋아서 아무리 전자책이 편리하다 해도 종이책을 포기할 수 없어요. 부모가 책을 많이 읽으면 자녀도 많이 읽는다고 하던데 저희 부부는 책을 참 좋아해서 취미라고 하면 당연히 독서를 꼽는데 왜 우리 아들은 게임을 좋아할까요? 그 한때 아닐까요? 7253님, 저는 40대 중반의 가장인데요. 앞으로 10년 후 귀촌 생활하면서 심심치 않도록 요새는 공방에서 목공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툴고 시작 단계지만 제 꿈은 서재방이 있는 책꽂이 책상 의자를 만들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또 일 끝나고 공방에 꼭 가보려고요. 와, 멋지십니다. 8345님, 낚시가 취미예요. 제 인생 최고의 월척이라면 아내를 낚은 거겠죠? 곧 결혼 18주년이네요. 하셨고 3041님 하나 더 주셨나요? 이게 취미다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신랑이 같이 하고 싶어 끌어들인 바다 낚시를 가끔 다니죠. 생선류보다 저는 가을에 가는 주꾸미 낚시가 좋아요. 잘 잡혀서 좋고 보관해서 두고 먹을 수 있고 누굴 줘도 싫어하지 않죠. 고기는 비린내 때문에 싫어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손맛은 참돔이랍니다.
손맛 얘기까지. 지금 0031님은 여성이신 것 같으세요. 여성, 낚시 좋아하는 여성. 아유, 매력 있습니다. 8745님. 저희 취미는 각종 공연 다니는 거예요. 큰 공연장 공연도 훌륭하지만 대학로 소극장 공연들은 정말 배우들과 함께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이런 취미 생활 덕으로 갱년기 우울증도 잘 헤쳐나가고 있지요. 참 현명하십니다. 자, 그리고 4307님까지 문자 볼까요? 엄마는 취미가 뭐야? 물어보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시냐고. 이게 문자 제 오타를 제가 해석을 못했어요. 엄마는 나이가 많아서 취미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신다고요. 아, 너무 고생만 하셔서 우리 어머님 세대가 그렇죠. 자, 이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문 닫을 시간입니다. 끝곡은요, 함중화 양키즈의 내게도 사랑이 준비했습니다. 앞서 산호라면 노래를 듣다 보니까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하시네요. 오늘 가슴 쫙 펴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